예.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꾸려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를 했는데 예.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무려 1조 794억 8,700만 원에 달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대통령실 발표한 496억 이건 뭐 기본으로 있는 거고 예. 여기에 추가로 예비비와 다른 예상을 전용한 368억 이건 나왔죠. 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539억 정도가 있고 영빈관 신축 포함해서 그리고 2024년 반영 예정인 411억 1,700만 원 여기다가 합참 이전 같은 향후 발생 비용 등을 합한 규모를 봤더니 1조 794, 1조 1,000억 가까이 되는 1조 8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어마어마한 돈. 청와대에 나와서.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기억 김병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죠. 1조 원 이상 들어간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469억이 끝이다. 네. 이게 전부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그랬죠. 주장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예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옆에 나오잖아. 얼마가 들어간지. 얼마 들어가는지. 저거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가는데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삿짐 센터에 주는 돈만 가지고 이사의 끝이 아니잖아. 박종욱 기자 이사를 해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기 들어가죠.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제 가구 사야죠. 거기에 맞게 또 무슨 전자제품도 사야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저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죠.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 돈이. 부대 비용까지. 그걸 이사 비용으로 치는 거죠. 어떻게 이사 비용을 이삿짐 나르는 비용만 이사 비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갤럽 조사처럼 진실성이 이제 부족한 신뢰가 안 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러고 또 496억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1조가 뭐야? 야, 이게 아니 뻥튀기를 해도 이렇게까지 뻥튀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네. 국민적 비판이 있으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496억이 넘어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 욕설 논란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지 일관성은 있네.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진실을 안 밝히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요. 그 단어 그것만 강조하시잖아. 공정과 상식. 그걸로 당선도 됐고 그걸 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서 대통령까지 뽑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공정과 상식이냐고요 이게.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입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비상식이고 불공정이잖아요. 네. 아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게 치명적인 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20대들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던 이슈가 뭔지 아세요? 또 그 당시 국민의힘 아니었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전신에 당해서 공격했던 미래통합당인가요? 네. 어쨌든 뭐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의 국민의힘 그 정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쓴 글이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공격을 또 어디 했었죠. 뭐 발언한 내용, 또 뭐 책에 쓴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외치고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 자유를 탄압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를 20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요, 그러면? 몰라요. 나만의 자유인가? 나만의 자유.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실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들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답답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를 또 겨냥을 했습니다. 어제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하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어요. 진짜 화가 나요. 그것도. 오늘따라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웃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다 화낼 만한 이슈네. 아니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이야.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려요. 아니 그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안 하기로 했죠. 대통령이 하지 말자고. 연찬회 때 그때. 그렇죠. 그래놓고 또 해. 아니 할 게 없으니까 그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사실관계 확인해 봅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오래 하시고 이러시면서
이게 보세요. 자, 경제. 네. 문재인 정부 때가 좋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가 좋습니까? 지금요? 문재인 정부 때가 좋았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코스피를 봐도 그렇고 환율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그다음에 무역 수지. 무역 수지. 적자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적자 아니었어요. 중국의 적자가 되고 있고. 적자 아니었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확진자가. 물론 뭐 지금 환경이 바뀌고 뭐 변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다 칭찬했어요. 전 세계가. K방역.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비판하고 본인의 어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청와대죠. 아니면 여권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찾아가고 협박하고 언론이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대통령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적 많잖아요. 사실 관계도 틀린 그런 내용 가지고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언론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적 대응을 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경제 외교 참사가 외교가 그럼 전 정부 때 못했습니까? 전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의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지금 2번의 외교를 했는데 외교 순방 외교를 했는데 그 순방 외교에 나온 일이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제대로 가서 조문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뭐 정상과의 만남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5년 동안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대체? 아니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외교를 지금보다 못했습니까? 이게 비교를 누가 해도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다 판단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뭘 5년을 맨날 탓을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입만 열면 5년 탓이야. 5년 전에 뭘 망가뜨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높잖아요. 아니 근데 뭘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비대위원장님 저 얼굴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직접 전화 좀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몰라요 전화번호를. 전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 탓 안 한다.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윤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정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국민들이 본 것 같고.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뭐 문재인 정부를 계속 욕하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 보세요 내용. 그러니까 저는 좀 비교하기 싫지만 비교를 이재명 대표의 연설과 비교를 해보세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도 외교 참사에서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 비전, 미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연설만 하면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누가 미래 지향적인지, 누가 정말 정책 지향적인지, 어느 정당이 정말 정책을 지향하는,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만 보시면 알아요. 연설문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계속 야당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그게 끝이야. 무슨 비전을 보여줬습니까 대체? 근데 이재명 대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기본사회란 이슈도 던졌죠. 개헌 문제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들이 했던 좋은 정책 받아들이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협치하는 모습, 통합하는 모습. 그냥 그래서 대표 연설이라면 최대한 그 사람도 당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당을 이끌고 있죠. 근데 그걸 전 정부 욕하고 현재 야당 욕하고 이게 전부면 그게 무슨 연설입니까? 그래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실시간 후원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후원 받고 있으니까. 뜸합니까? 네, 지금 조금 뜸한데요. 보내실 분들은 보내주시고. 자, 좋아요, 알림 설정, 오마이TV 구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 잡아서 시청을 내실 수가 있고요.